유가는 내려오는데 가스가 저렇다. 난방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 25가 안착해서 딱 자리를 잡아줘야 그 다음에 위쪽으로 툭툭툭툭 움직일 수 있는 자리라고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환율 좀 안정을 들어와야 되겠죠. 항공주는 거의 저점권 정도 아닐까 라는 쪽에서 계속 지켜보는데, 일단 미국 증시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게 그걸 뭐죠? 한번 밀리면은 미국 증시 같은 이런 좀 큰 시장에서는 반발력이 들어옵니다. 네. 정상적인 시장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반발력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봉에서도 봤던 이제 중요한 지지선까지 쫙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라고 정신 차리자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기 저항권에 딱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 부분 한 12,900이 단기 저항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안착해야 되고, 그다음 13,000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FOMC 회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저항권이 들어온 요 라인들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 안착을 떡. 근데 이 거래량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거래량 늘어나면서 이쪽을 돌파를 시도해 줘야겠죠. 네. 근데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를 보면은 일단 뻔합니다. 뭐 거의 금리 동결인데 지금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게 되면 시장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금리를 인상을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금리 그렇죠. 인상은 이번부터, 이번도 아니고 이제 한두 달 됐죠. 금리 인상 못해. 앞으로 못하고 쭉 가다가 내년 6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센서스를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FOMC에서도 뭐 얘기를 하지만 지금 금리 수준을 봤었을 때 지금 10년물 금리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먼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다 라는 쪽에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시장이 그냥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쪽에서 약간 데이터 디펜던트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앞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그냥 지금은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뉘앙스 자체가 예전과의 그 공격적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까지 다 확인하고 움직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은 아직 거기다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 나왔던 지표들을 보게 되면 어제 시장은 반등했습니다만 매크로 지표들은 별로입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가 또 저 정도로 나온 데가 106.5까지 또 올라왔거든요. 한 0.6%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 여전히 강세입니다. 근데 달러를 저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N이 어제도 또 BOJ 얘기 가지고 또 말도 엄청 많죠 지금요. 그렇죠.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N이 151엔 151.7로 마감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50대 훌쩍 넘어가지고 글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일본 믿을 수 있겠어? 일본 정책에 대해서 회의감, 불안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니야. 얘는 예전처럼 약간 생각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아니야. 라는 쪽이 되다 보니까 N저가 더 뚜렷하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와 반대대로 10년물짜리 일본 채권은 10년물짜리 채권은 지금 1%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0.97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지금 한때 0.6, 0.5 있던 게 거의 2배 올랐습니다. 네. 거의 한 1, 2주 사이에. 이렇다는 얘기는 그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염두를 하는데 환율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되게 이상해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1% 넘어가는 거는 용인하겠다. 그러면은 내년에 가게 되면 이거 YCC 그냥 끝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금 마이너스 금리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하게 되면 이건 반응하는데, 그러면 엔화가 약세로 가다가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지위는 뭐 니네 통화 정책 간다고 하더라도 뭐 약간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쪽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뭐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은 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게 되면 조금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고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거는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4.92. 어허, 또 5%를 좀 놓고 가고 있을 상황들입니다. 이거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 이걸 바라보고 있는 신흥시장의 입장 쪽으로는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이 다시 5%대 시도한다고 있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흔들려도 지표들이 오히려 다 안정적인 걸로 나왔다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건 반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좀 그렇고 그나마 유가는 지금 내려왔습니다. 81.3달러 넉넉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한숨을 약간 더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주변 국가 쪽에서 이스라엘 하고 있는 거 그거 잠깐만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또 우리도 군대 보낼 거야? 이런 얘기만 없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75달러대까지로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이 위쪽으로 갔던 게 아래쪽으로 위치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도 버트 중요한 게 지금 또 가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천연가스가 이게 지금 어제 보니까 미국 쪽에 천연가스 7%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3.6달러입니다. 보통 지난번에 가스 가격대 일반적으로 한 2달러대 중반대 정도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지금 1달러 이상으로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 가격의 상승은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 겨울 춥대요. 겨울 또 추울 것이다 이러면서 올 겨울. 네. 작년엔 저희가 시내 가호 아래 잘 버텼는데 올해는 만만치 않을 걸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가스가 뛰네요. 이렇게 되면은 유가는 내려오는데 가스가 저렇다. 난방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운송비도 예전만 운송비도 같이 약간 올라가는 경향들이 높죠. 그러니까 비용들이 다 늘어나는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썩 한쪽이 빠지면 한쪽은 또 급등하나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매크로 지표를 봤었을 때 미국 시장 올랐으니까 우리도 오를 거야. 퀘스천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은 욕 좀 해도 될까요? 욕 좀 언제나 안 한 것처럼. 보고 있으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경계하는 게 갭상승한 다음에 얘기에 대해서 솔직히 갭상승하고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한번 어제 말씀드린 라인들이 여기였습니다. 2320선 정도쯤 2320, 25, 2325 정도까지 해서 요 정도 라인까지 한번 터치는 좀 해야 인간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터치는커녕 시작하고 살짝 올라오다 그냥 우르르 밀리더라고요. 이런 거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2300선을 바라보고 물론 2300선이 이탈했지만 입장에서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정도면은 솔직히 길게 와서는 베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게 베팅을 할 만한 여건들을 못 마련해 주는 게 그래 어디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들어와 나는 팔게 라고 하는 외국인들이죠. 그게 어제 우리도 이제 외국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팔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 코스피가 우리가 워낙 이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 경기를 반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유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오히려 악재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왜 한국만 먼저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짜증나는 거죠. 그럼 다 자유로운 선물 시장? 세계적인 미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 선물 시장? 세계 최대는 아닙니다. 영국 빼고? 네. 영국 빼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위가 3위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홍콩에 밀릴 겁니다, 아마 지금은. 90년대 아니야 2000년대인가? 2000년대는 우리가 세계 1위라고. 압도적인 1위였었죠.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주식 이런 거 그 주식해서 얼마 먹는 뭐 한 10% 먹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베팅에는 강한 민족인데 거의 교육만 잘 돼 있으면 금융으로 돈 벌 수 있는 나라 같긴 해. 그럼요. 그때도 약간 조직적인 움직임들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지금 기술을 가지고 그때 자금들이 같이 선물 시장에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못 당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잘했을 겁니다. 그때 일련의 사태들이 그들이 연합해서 막 개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 캐파 제 계산으로 보게 되면 2만 개, 3만 개 정도 거기서 허덕허덕 거리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공격해버렸습니다. 외국인들 반대 포지션으로. 얘들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때 에코프로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 선물 시장에서는 과거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때 그래도 결국은 개미들을 다 죽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때 정책들도 좀 깡통을 바뀌고. 또 많이 찼잖아요. 또 위험하다고 그때 인식들. 거기다 국민연금이 빠지면서 축이 이렇게 기울었죠, 완전히.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놀이터가 됐어요. 그렇지. 외국인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시장이 돼버려서. 네, 뭐 그런 얘기는 그렇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왜 여기서 외국인들이 못 돌아서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물론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뭐 기승전 매크로 지표입니다. 매크로 지표 쪽에서 아니 10년물 국채 금리가 저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굳이 왜 신흥국 쪽에 한국에다가 베팅을 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 그리고 또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 보게 되면 중국부터 계속 빠져나가는 기조다 보니까 신흥국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달러가 106까지 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플레이할 필요가 없겠지 않느냐. 지금 당장은 우리 미국 나스닥 미국 기업들 챙기는 것도 그런데 라고 하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규모들이 신흥국 시장에 빠지는 기조가 더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내년에 분명히 좋아질 건 알겠는데 그런 걸 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그냥 남아있는 쪽은 물론 있겠지만은 플레이하는 것보다 좀 빠져나왔다가 다시 보자 뭐 이런 입장이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네. 반등 자리기는 분명히 반등 자리인데 네. 이게 차트가 요새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매매할 때 보면은 대형주 쪽의 차트는 기술적 분석이 잘 안 맞습니다. 중대형 쪽은 네. 매매하고 있으면 아니 이런 자리에서 밀어버린다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나마 뭐 그건 됐고 약간 시장이 그래서 이거 회피해서 다른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움직이는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나마 난데 아닌 쪽들은 지금 뭐 이상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 참 매매하기 힘들다라는 쪽인데 결국은 오늘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갭 상승 나오겠죠. 갭 상승 나오는데 오늘의 라인은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똑같네요. 2,300이네요. 2,298, 2,300에서 막 안착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이거 주의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제랑 똑같습니다.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여기서 그러니까 시작은 어제도 보니까 어제는 또 외국인들이 약간 선물 매도로 시작하더라고요. 오늘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조가 있기 때문에 11월 달이라고 10월 말 그래서 끝났고 그리고 11월 달에서 뭔가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또 분위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에서는 외국인들이 적어도 현물은 한 500억, 600억 들어가 거의 관여를 안 한 쪽으로 그냥 관망하는 쪽으로 나오고 선물이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되기 시작해야 시장이 2,300 넘어서 탄력받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 그러니까 즉 지금 저항은 위쪽으로 내려오는 저항을 보게 되면은 이 자리입니다. 지금 지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데 지금 할 얘기 많은데 예. 그러게. 네 여기 2,325 이게 중요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2325가 안착해서 딱 자리를 잡아줘야 그 다음에 위쪽으로 툭툭툭툭 움직일 수 있는 자리라고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300선이 지금 당장은 저항이고 1차, 2차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밑으로는 이거 또 단기 이격 맞춰놓고 또 민다. 이게 좀 심한데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상황들이 돼서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일봉으로 보니까 네. 이렇게 네. 이런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좀 월봉 같은 경우는 지금 쓰리장대 양봉이 나와 버렸거든요. 음봉. 네. 그래서 이 201선까지 201선이 한 2,070, 80, 네. 2,030이네. 네. 찜찜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주봉 보면서 이탈하는 거 보고 그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밑에 지지권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를 그대로 뭐 외국인들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또 체크해야 될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예.
이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다 그거 있죠. 갑자기 막 카톡 오고 그래서 뭐 하냐? 뭐 매매하냐? 이런 장에서 매매하냐? 뭐 이런 얘기들. 원래 카톡을 장중에 거의 보내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은 근데 손 놓은 게 네. 뭐 하냐가 아니라 이미 물려가지고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요거는 물렸는데 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그렇지. 나머지 현금을 갖고 있는데 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어제는 그랬죠. 뭐 또 너답지 않게 지금 뭐 그래도 움직이는 섹터 뭐 어제 의류도 움직이고 뭐도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안 하냐 그랬더니 하기 싫대요. 의욕 자체가 꺾여 버렸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벌써 좀 벌었던 거 다 까먹고 본전 아니면 요만큼 남아있다 보니까 올해를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1월, 12월 달에 장안 움직이게 되면 요거마저도 마이너스, 다 날려서 마이너스로 끝난다. 이걸 못 참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지금 어떻게 플러스권으로 유지를 해서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을 보다 보니까 다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낫죠. 그러면 진짜 양반이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올해 그래도 조금 벌었다고 벌었는데 그거 한 달 반, 두 달 사이에 뭉텅뭉텅 날아가고 지금 뭐 마이너스 작년도 고생했는데 올해도 결국에는 매매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0% 20%돼 있다. 주식 하겠습니까 이러면? 하지 마. 예. 그렇군요. 그럼 되는군요. 아니, 단순해. 아니, 이렇게 힘들면 잠깐 쉬면 되지. 안 하고. 쉬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갖고 쉬면은 당황했어. 아니. 답답해서 그래요. 맞아.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그렇지. 왜냐면 계속 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좀 답답하지 미치지. 아니 그 주식을 갖고 쉬게 되면은 2, 3일 뒤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계좌 보고 깜짝 놀라세요. 뭐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쉬신다고 그러면은 현금을 지금이라도 현금을 갖다 놓고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불안해서. 그렇죠. 그래야 그다음에 확인돼서 반등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역할을 하는데 근데 주식 쫙 가지고 쉬겠다고 그러시면은 계좌 열을 때부터 깜짝 놀라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러니까 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좀 오늘은 좀 살려주세요. 대표님 좀 박현상이 그랬다니까. 네. 모든 신께 빕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앰뷸런스 보내주셨잖아요. 이제까지 서운했던 거 다 용서해 드릴게요. 제발 한번 살려주세요. 이러더라니까 어제. 이게 사실 우리의 절박한 심정이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주식하는 사람들의. 차라리 협박하면 안 될까요? 협박? 네. 자꾸 이러시면 돈 다 뺄 겁니다. 뭐 이렇게 니들끼리 해보세요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이제 특징 섹터 관련된 쪽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항공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시각이거든요. 워낙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냥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거 뭐 어떻게 되냐 그래서 관련주만 움직이는데 실적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에어 부산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부터 올해부터 턴하기 시작하는 실적 보고 매번 이것도 피크아웃 이러고 있는데 LCC 실적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이제 부담은 이제 그동안에 증자하고 하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 밸류가 측정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많이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일회성이고 내년부터는 감이.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다시 예전처럼 뭐 코로나19 같은 급박한 국면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제 확장세로 이끌어내는 상황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지금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한번 나오게 되면 당연히 항공주의 타격입니다. 그런 전쟁 났는데 무슨 여행을 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뭐 완전히 소외돼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걱정은 매크로 지표. 유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환율 좀 안정을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것만 확인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항공주는 거의 저점권 정도 아닐까라는 쪽에서 계속 지켜보는데 아직은 이런 것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변동을 줄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화장품 쪽은 저는 화장품을 바라보는 게 K 컬처로 인해서 나오는 하나의 구조적인 성장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주. 네. 왜냐면 그러니까 무슨 대형사들은 이미 실적 꺾인 지가 오래됐고 중소형사들은 지금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증설하려고 그래요. 증설할 돈이 있니? 증설을 어떻게 할까? 뭐 증자를 통해서 할까? 차입은 좀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구조를 바라보고 있게 되면 그만큼 문의가 많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납기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면 공장 증설해야 되겠는데요? 이러면서 지금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눈빛을 쳐다보시죠? 네? 아니. 네. 화장품이 저게 우리 쉽지가 않아서. 우리 또 임 대표님의 과거. 네. 지금 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응? 지금 하셨으면은 딱 우리. 아니야.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뭐 또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잘하고 있는 업체는 잘한다. 그렇죠.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어떤 성과를 거두고 이렇게 그 어떤 그 올라오는 업체들은 대단한 거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지 못한 업체가 대다수기 때문에. 네. 그때 조금만 버티셨으면 지금 815 세계 사람들이 보면 815 와우 이러면서 막 바르고 있을. 네. 가시죠. 예,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욕이 없네 오늘. OEM, ODM.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 OEM, ODM으로 할 텐데 직접 시설 공장을 갖춘다는 게 글쎄요.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 업체들이. 그렇지. 워낙 분위기가 그러면 괜찮지. 예. 거기다 용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우리 증설하는데 너희도 좀 도와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용기 업체들도 증설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실적 나올 때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버텼던 섹터입니다. 그러면 버텼던 섹터면 시장이 만약에 반등한다, 못 갑니다. 좀 주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약간 이용하는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의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섹터가 약간 가을 겨울에 강하더라고요. 근데 화장품주는 올해 좀 내내 세긴 했는데 의류주는 그런 특성이 좀 높죠. 왜냐하면 겨울옷이 두껍고 비싸다 보니까 수익성이 높다는 쪽과 함께 거기서 나오는 변화들이 속속 들어오다 보니까 또 중국까지 소비까지 약간 받쳐주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브랜드예요. 싸움이. 브랜드 괜찮은 거 예전에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 알고 있던 브랜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트렌드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거 체크하시면서 봐야 될 건데 그렇다고 의류주가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되는 것만 가기 때문에 그런 섹터에서 기반은 마련되는데 그게 확인되는 정도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저거 빠졌네요. 영업무역보다 영업무역 홀딩스가 지금 수급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거래가 별로 잘 안 됩니다. 주의는 하셔야 되는데 이게 코스피 200 진입 정기 변경 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 변동이 좀 커요. 근데 그거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큰 금액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 가능할 것 같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가장 그 중국 기대감 꺾이면서 빠졌다가 이제 거의 안 빠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시도하는데 이런 거 따라가면서 매매하시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지금 보면은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 자리 한번 보게 되면은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종목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소화를 하는 구간이 나와요. 소화를 하는 구간인데 일단 여기서 지지할 구간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2차로 이런 자리에서 사야 돼요. 이런 데 들어오게 되면. 근데 지지하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잖아요. 일정한 라인을 안 깹니다. 근데 거기다가 가끔씩 이제 그때 이때 12도 저항된 거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았지만은 잘 소화해내면서 중기 저항권을 이제 위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보면은 또 박스권은 그래도 여전히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보셔서 그 안쪽으로 들어왔었을 때 타겟들을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잘 안 깨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약해서 여기까지 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비중을 늘릴 단계겠죠. 그래서 위로는 따라가시면 아직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화 다 된 다음에 그 다음 보게 되면 또 슥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이런 것도 매매는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 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